서울 성북구의 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사는 76세 김순자 어르신은 몇 해 전까지 늘 한 가지 소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살아봤으면 좋겠어. 거실도 크고 방도 3개나 있는 곳. 젊은 시절부터 아이 셋을 키우며 사느라 늘 좁은 집에 눌러 살았던 김 어르신에겐 널찍한 집은 일종의 보상이자 꿈이었죠. 그렇게 수년간 돈을 모으고 자식들도 도와줘서 결국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33평 신축 아파트. 이사 당일 거실 한가운데 앉아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좀 넓어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의 삶은 생각만큼 넓고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넓은 공간을 혼자 채우는 일이 생각보다 무겁고 관리가 어렵고 더 외로웠던 거죠. 이사를 한 지 1년 반이 지나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이번엔 15평짜리 소형 아파트로 돌아온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넓은 집은 좋긴 한데 나랑은 안 맞더라고. 좁은 집이 오히려 덜 외로워. 마음이 쓸쓸하지 않아. 나이가 들수록 좁은 집이 더 잘 맞는 이유.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건 정서와 건강, 심리와 생활 방식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아주 깊은 삶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좁은 집에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7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좁은 집일수록 내 삶의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기는 젊었을 때와 달리 일상이 단순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밥을 짓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고 TV를 보다 잠드는 하루. 복잡하지 않은 만큼 그 하루가 평온하게 이어져야 하죠. 그런데 넓은 집은 그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방이 많으면 그만큼 이동해야 하고 관리해야 할 것도 늘어납니다. 쓰지 않는 방은 외로움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반면 작은 집은 모든 것이 손에 닿는 거리 안에 있고 익숙한 동선이 삶을 더욱 안정시켜줍니다. 미국의 고령주거 연구소에서도 노년기에는 작은 평수의 주택이 일상 루틴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좁은 집은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점입니다. 넓은 공간은 혼자일 때 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줄어든 공간은 마치 기억도 함께 줄어든 것처럼 허전하죠. 반면 좁은 집은 벽과 가구, 물건들이 서로 가깝게 다가와 나를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인테리어 효과가 아니라 공간의 품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입니다. 포근한 방, 따뜻한 조명, 손이 닿는 거리에 있는 책과 찻잔, 좁은 공간이 주는 안정감은 나이 들수록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좁은 집은 관리가 쉽고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집은 결국 살림의 단위입니다. 매일 청소를 하고 고장난 걸 고치고 계절마다 바뀌는 짐을 정리하는 일. 젊을 땐 당연히 하던 일들이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일 하나하나가 점점 체력과 연결되죠. 큰 집은 전등 하나를 갈기 위해 사다리를 타야 할 수도 있고 화장실이 여러 개면 청소만 해도 하루가 갑니다. 반면 작은 집은 손이 닿는 곳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힘들게 꾸미지 않아도 아늑하고 관리비도 적게 듭니다. 실제로 1인 노인 가구의 만족도는 주택의 면적보다 관리의 수월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좁은 집은 불필요한 소유를 내려놓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물건보다 마음의 공간입니다. 작은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줄이게 됩니다.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주방기기, 오래된 가구, 정리하면서 삶도 정리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을 정돈하고 비워내는 내면의 여정이기도 하죠.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집. 그런 공간이야말로 진짜 여유로운 집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오히려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좁은 집은 관계의 밀도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 경우 좁은 집은 서로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고 대화를 더 자주 하게 해줍니다. 물론 갈등도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좁은 공간은 오히려 서로를 마주보게 만들고 결국은 더 많은 이해를 이끌어냅니다. 손주나 가족이 잠시 머물 때도 작은 집에서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웃으며 공간을 공유하게 되죠. 그렇게 생긴 추억은 좁은 집일수록 더 따뜻하게 남습니다. 공간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함께 했느냐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좁은 집은 경제적 여유를 남겨준다는 점입니다. 집이 작으면 관리비가 적고 냉난방비도 훨씬 줄어듭니다. 매달 고정비가 적으면 그만큼 삶의 선택지도 넓어집니다.
한 달에 20만 원을 아끼면 그 돈으로 가까운 여행을 가거나 손주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넓은 집을 줄이고 나니 매달 책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고 하시더군요. 좁은 집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선택하게 만드는 여백을 줍니다. 7번째 이유는 좁은 집은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젊을 때는 늘 확장하고 성장해야 했지만 노년기는 정리하고 단순화해야 할 때입니다. 좁은 집은 그 자체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묻는 공간입니다. 책 한 권,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햇살 드는 창가, 좁은 집에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넓은 집이 주는 풍요로움보다 좁은 집이 주는 명확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좁은 집은 그 추구의 공간이 됩니다. 결국 좁은 집은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좋은 공간입니다. 외형이 아닌 내면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공간이 작아도 마음은 넉넉한 집. 그런 집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진짜 꿈꿔야 할 삶의 무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작은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던 그 자리, 오래된 탁자, 손때 묻은 냄비 하나에도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집 그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 그 집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